제가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 1, 2년 된 얘기는 아니고 사실 10년 전부터 제가 생각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자연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하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자연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도시 패러다임으로 당연히 이런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원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왕궁을 중심으로 발전돼 왔고요. 최근에도 더욱더 그 정원 도시를 표방하면서 이 정원에 대한 확산하는 분위기가 전세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든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시라든가 하는 데서도 이 정원 도시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CIB라고 CIB는 커뮤니티 인 블룸이라고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분들하고 이번에 실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단순한 정원 가꾸기에 그치지를 않고요. 정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에 관심이 근본적으로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교통 배기가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관심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협조해 주는지,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하는 것들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또 정원도시를 평가하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됐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도시가 녹지도 많고 정원을 잘 가꾸는 게 정원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개념을 가지고 정원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데서 제가 새로운 시각의 트렌드를, 세계적인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세종시를 도시 안에 정원을 잘 가꾸자는 개념이 아니고 정원 속에 도시를 안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도시의 주변과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원, 녹지, 도시를 박람회가 할 정도로 아름답게 꾸미고 정돈된 도시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난점이 있습니다만 신도시 지역은 우리가 녹지라든가 가로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면이 사실 있고요. 그 읍면 지역은 아직도 농촌의 전원은 가지고 있지만 빈집이라든가 또 잘 다듬어지지 않은 잘 관리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원도시 박람회라는 계기를 통해서 도시는 도시대로 아름답게 단순한 공원이 아닌 정원으로 좀 더 세련되게 갖고 그리고 면 지역이나 읍면 지역도 우리가 기존에 단순한 정리되지 않은 농촌이 아니고 전원이라는 또 정원이라는 개념에 걸맞는 마을 가꾸기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병존하면서 우리 정원도시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도시로서 아름다움과 함께 녹지와 자연이 복원되는 그런 환경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궁금해하시는 CIB 평가는 지금 이제 2차 실사까지 다 끝나고요. 9월 중순이면 아마 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원도시 추진단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더더구나 감사드릴 일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정원도시에 대한 그 관심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재난을 우리가 홍수를 맞이해서 우리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제천 방축전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모습 제천 방축전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도 그렇고 재난 현장마다 지역 주민들이 몸소 스스로 나와서 청소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매우 감명을 받고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정원도시 박람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이트는 어떻게 하고 관광객은 어떻게 하고 재원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환경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서 정원도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저는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한 45일간으로
예상 관람객은 한 180만 명 정도가 오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환경복지국장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기본 구상 아닙니다. 박람회 주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속의 하루로 설정하겠습니다. 저희 세종시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설정하겠고요. 이는 세대 간의 단절,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가족과 정원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모색하고자 합니다. 방문객이 정원에서 일상을 함께하며 가족 가치를 재발견하고 가족애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45일로 정했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강우, 기온, 날씨 등의 기상 여건과 개화 시기, 유사 행사 시기, 개최 시기의 선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간 중 가정의 달인 각종 기념들과 박람회의 주제가 부합하도록 다양한 기념 행사와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 행사와 함께 가족과 함께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무대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행사장은 일단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공원에서 연결되는 호수공원, 이응다리, 옥상정원 등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정원자원과 종합적으로 연계합니다. 박람회장은 총 5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며 유료구역과 무료구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립세종호를 포함한 중앙공원 1단계와 2단계 일부에 펜스를 설치하여 유료구역으로 설정하고 중앙공원 2단계의 공생에 따른 시민 부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이응다리, 금강 둔치, 생태정원에는 초화를 심어 무료구역으로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수면을 활용한 각종 전시 연출과 이응다리, 옥상정원, 배터리파크, 전이조경소 마을, 민간정원 등 시 전역의 정원 자원과의 다양한 연계 방안을 마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5개의 구역에는 공간별 테마에 맞는 시설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구성합니다. 주제조는 가족, 정원을 테마로 주제별 미디어 전수 연출을 추진하고 묘목 화해 조경 쇼케이스 등 산업 연계 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조는 개폐식 등 공식 행사와 주요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장소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흥미 요소를 담는 다채로운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주제를 가장 대표하는 가족 여가조는 가족과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의 휴식, 체험 공간으로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삶의 활력 공간으로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생태조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중앙부에 생태 자연적 요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원용지로 되어 있는 공생의 뜰은 자연 그대로 보여주고 주변의 초하루를 식재하여 생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목원조는 박람회와 공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수목원과 협의하여 원실과 한국 각종 전통 정원 등 수목원 공간 및 전시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기간 전체 목표 방문객 수는 18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35개 유사 행사 평균 방문객 수 전국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방문 의향 조사에 따른 수요 분석, 그 다음에 세종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방부의 격파, 이에 따르는 동반 장려, 국제행사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관람객을 포함하여 일일 평균은 4만 명, 45일간 총 180만 명으로 잡고 주말은 최대 10만 명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 및 기반 시설은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주차장 및 공중 화장실, 식음시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충분히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의 금액과 본종 할인 등은 기존의 박람회 기준은 곧 박람회 종합 실행 계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50원으로 잡고 있으며 국비, 시비, 자체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재부 심사를 통해 승인될 경우 25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입장료 판매 수익을 비롯하여 휘장사업, 임대사업, 후원협창 등 자체 수입 확보 방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 초에 조직이 출범 이후에 기업 후원과 협찬을 위한 본격적인 대외 활동과 하반기부터 사전 입장권 판매 수익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기본 구상 용역 결과 주말 1일 최대 10만 명을 잡아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주차 수요는 약 13,700대로 추정하였습니다. 도심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최대한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외곽의 임시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박람회장 주변에 기존 10개 주차장을 한 3,000면 되겠습니다. 활용하여 주 7구에 또 추가로 1개소 3,000면을 추가 또 조성하고 총 11개소에 6,000면을 확보하겠으며 세종시 외곽에는 다양하게 진입하는 9개 방면에서 진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6개 지역에 임시주차장 10,000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행복청이나 LH에 충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기대 효과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소비지출 항목별 유발 개수에 의거 박람회에 180만 명이 방문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88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760억, 고용 창출 효과는 약 2,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박람회 개최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 외에도 중부권 대표 종은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원 관광 산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 이에 따르는 호텔과 컨벤션 등 관련 산업의 확충 및 발전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종합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여 24년 초부터는 박람회장 조성을 시작합니다. 고품질 하해유료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봄꽃 시험 제외 지역 농가를 선정하고 농가 지도를 통해 23년 3월부터 꽃묘 식재와 모니터링도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승인에 맞춰 박람회 전담 조직을 출범하여 체계적으로 박람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450억을 여러 가지 국비도 포함된 이걸 시설을 만들어서 이 시설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냥 끝내버릴 거냐 이런 고민은 실무자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그런 있고 그래서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녹아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전에서는
이 행사가 끝나더라도 대부분의 돈은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이응다리에서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계속 즐기고 할 수 있는 시설의 그러한 지속 가능성을 현재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적 그러면은 예산의 어떤 효율적 사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종합 실행 계획에 녹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박람회를 이랬으면 끝나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참여와 그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민간추진연합회라고 시민도 주도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한 28개 단체에 한 28,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 백업을 해주고 계시고요. 당연히 이 이후의 프로그램은 이게 그래서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합니다. 저희 준비를 잘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당연히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방정원 등록을 먼저 추진할 거고요. 그건 당연히 거기서 인정받으면은 국가 정원까지 그것을 기본적인 목표로는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가고 그리고 신도시만 아니 그래서 이 정원도시 개념을 확장하는 거고요.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서도 시장님 읍면동장 자주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장 책임하에 다양한 경관 정원이나 정원 조성을 아마 추진하고 합니다. 읍면을 그리고 또 저희가 읍면 지역까지도 어떤 뭐 마을 정원이나 개인 정원에 대해서 장기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읍면 지역의 중요한 자원을 연계해서 셔틀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입장료를 내신 분에 한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계속 지속 발전을 시킬 거고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이걸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7년 주구로 이건 이제 세종시 브랜드가 되겠죠. 세종시 국제정원 박람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5년마다 뭐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우리 세종시에 없던 브랜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문제인데요. 국비는 최대 3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50억에 저희는 뭐 다 받고 싶죠. 다 받고 싶고 굳이 이제 목표를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총 사업비의 20%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숫자상으로 90억인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기재부에서 또 이렇게 뭐 쉽게 주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일단은 잘 만들어야 될 거고요. 일단은 8월에 일단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산림청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일단 신청할 겁니다. 자료 준비해서 일단 산림청에서 저희가 뭐 다양하게 일단 사전부터 산림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취하일 평가는 뭐 7월 24일, 28일까지 저희 정추단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좋은 평은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최고 등급 같은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수도 문제는 당연히 저희 뿌리가 행정수도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까지 행정수도는 저희 모든 저변의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제전, 프로그램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 여가전, 생태전 여러 가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전의 일부 형태로 행정수도는 분명히 녹아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존에서 당연히 저희 와서 행정수도 보러 왔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실행계획에 녹아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그 구역 범위 우리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유료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순천만의 경우는 193만이 유료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16만이기 때문에 크게 뭐 순천만이 약간 좀 그 정도 사이즈가 하고 저희도 뭐 그렇게 같은 말씀 드리고요. 순천만은 저도 참 다녀왔는데 물론 훌륭하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훌륭하게 구성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있고
아다시피 돈도 2천억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돈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나 봐서는 수천만 원하고는 단순 경쟁에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종시만의 우리만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점. 예를 들어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재비율 52%다. 그리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처음에 그 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반 시설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점이 또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 절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450억이라는 돈을 행사장 구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잡은 거고요. 뭐 2천억 어치의 가치를 제가 450억 잘해내면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박람회가 제가 좀 보니까 꽃, 정원, 도시재생 이렇게 가까워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그것도 일부 받아들이면서 정원 속에 도시 세종을 만들겠다. 크게 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 도시가 젊은 도시예요. 36%, 38%. 그 젊은 앞으로 미래 세대의 그 참여를 이끌어내면 아마 그런 데에서 차별화가 돼서 그거를 프로그램에 녹여내면 그냥 부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이 많이 시민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대 행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세계적인 물총 싸움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신박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를 차별하게 가족이라는 주제에 녹여서 종합실행계획에 녹이면 450억 가지고 2천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96호에 대해서는 제가 행보지 지역과장한테 좀 많이 팔로우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조치했다가 폐치했다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현 시점에서 아는 거는 그래도 전치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치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이응다리하고 연계할 때도 좀 뚫어서 지하로 뚫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거 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교통량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이용도 아무리 행복청도 그 경제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중앙공원 2단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그다음에 협의를 했었는데 행복청과 LH의 그 기관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또 그 계획 변경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계획 변경하려면 그걸 뒤집는 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앙공원 2단계 부지가 저희 일정 부분 공생의 뜻과 그쪽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나름대로의 행복청에 저 협의는 그건 할 거고요. 그거를 일단은 현상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박람회 목적에 맞는 그 사이트 이용 계획을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2025년도에 정원도시 박람회 사이트는 세종시 전체입니다. 다만 돈을 내고 들어가는 입장 유료존만 중앙공원, 수목원, 호수공원 있더라는 것이지 우리 정원도시 박람회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께서는 전동면의 배아들이 밖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중앙청사의 옥상정원도 보시고 할 것이고 또 금강 주변의 수변공원도 보시고 갈 것이고 그리고 이 돈 내고 들어가시는 분은 그 유료정원의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수목원을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각 마을도 제가 아까 우리 세종시 전체 100개의 그 마을 정원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 그리고 꽃이 있는 정원이 있는 그런 마을들을 하나하나 조성한다면 생각해서는 굉장히 꿈에 그리는 마을 같지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선진국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거를 세종시에서 맨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고 그걸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내겠다는
우리 의지인 것입니다.